이 세상에 많은 사람 검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건너니 세상 땜부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교독합니다. 145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인류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사가 품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뭐라 부르냐면 이런 걸 이념이라고 해요. 이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막 설왕설래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야, 요즘 시대에까지 민주주의 뭐 이념 논쟁이란 그 자체가 맞느냐? 뭐 종북이라 쌓고 뭐 북한 공산당, 북한 사회주의 뭐 이렇게 그 북한을 따른다. 이래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공산당 이야기하고 하면 또 민주주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요즘은 이미 이념 시대는 아니야. 이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이념이 다 아니다. 이념 시대다 아니다. 이념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로서는 지금은 경제지 이념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념이라 하는 이 단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란 말이 나올 때에 이념이란 말을 쓰면은 요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념이라고 하는 논쟁, 이념 논쟁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에서 그 말 자체가 이념 논쟁이 논쟁 시대 자체는 이념 논쟁이라는 자체는 이제는 시대상으로 이면은 아니다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이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념 논쟁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념 논쟁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느냐? 요거네요. 이념 논쟁이라는 것은 시대가 있느냐? 이념 논쟁이라고 할 시대가 있고 이념 논쟁을 다루지 않아야 될 시대가 있느냐? 요런 내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5.18 민주화 운동 또 이 경제 민주화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이렇게 써요. 그럼 이 민주화란 말을 쓰는 거는 이념이 아닌 다른 어떤 실체를 두고 있는 거냐? 그러면
그러면은 이념 논쟁 시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잘못 우리가 이념이라는 말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말 쓰고 공산주의라는 말 쓰면 잘못 쓰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는 그 동일한 시대에 이념 논쟁 시대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념 논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바르냐? 누가 바르냐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 민주화를 써야 될 시대라면은 그건 역시 이념 시대, 이념 논쟁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애써서 이념 논쟁이라는 말을, 그 논쟁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민주화란 말을 쓰고, 뒤에 5.18 민주화란 말을 쓰고,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써. 이것 자체, 화라는 이것 자체는요, 정말 이거는 불정한 거예요. 정말 민주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어쩌보면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붙잡을 적에 이걸 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화라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건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건지 두 개 자체가 불명하다. 그럴 때를 민주화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산화라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건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오는 건지 이게 공산화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는 실체가 있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논쟁에서 어떤 이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막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말로서 포장하는 것, 껍데기 들어가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이렇게 말 안 했는데 나 이런 뜻인데 나는 이런 다른 뜻으로 했는데, 즉 자기가 한 말은 감춰버리고 나는 다른 뜻으로 했는데 이렇게 돌리기 쉬운 그 말이 화란 말이에요. 민주화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념 시대가 아니다, 이념 논쟁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공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의 반대적인 그 흐름이 이게 너무 우리 사회는 많기 때문에 민주화란 말을 많이 쓴다니. 민주화. 차라리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민주주의라 하는 그 자체가 터부시 된다 그러면요, 민주화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공산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쓰기 좋은 말이 화라, 화. 그러면은 지금 그 5.18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이념의 어떤 관계가 되는데 또 분명한 이념의 실체가 있다. 이념이란 이 실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예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국회의원을 있다가 이석기 씨가 있잖아요. 이석기 씨. 국회의원은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어때 다른 잘못이 아니고 여기 이념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감옥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분명히 형을 지금 집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물정 증거 자체에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다른 법이 아니고 이념에 관계된 부분에서 법이 이게 범죄 행위다 이래 돼가지고 국회의원으로 간 내용이 이게 이념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한 사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안에서 국회 활동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철창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념 시대가 아니다, 이념 논쟁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분명히 법에 들어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이석기 씨를 변호하던 변호사도 있었고, 또 이석기 씨를 감옥에 넣으려고 또 주장하던 또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법리의 논쟁을 할 적에 어떤 행위,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렇게 행위를 분명히 이야기할 적에 그게 법에다가 적용한 행위가 뭐냐? 이념적인 내용이 이념적인 내용. 국가의 보안,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테러 행위를 하려하는 그런 어떤 내용.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자기가 폭탄을 장치하고, 아니면 직접 행동한 건 아니고, 그런 말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념 자체가 없다 그러면요,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념에 어떤 내용이 이념을 지배했느냐, 연결하느냐, 그럴 적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오는, 헌법 제일 먼저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머리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응? 그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사표 쓰면서 그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가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행동, 말로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헌법에 번연히 있는 이념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념 논쟁이 없어야 될 시대 같으면요, 헌법 자체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는 것은 이념 부분이 분명하고,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논쟁거리냐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 뒤져봐야죠. 이념이라고 하는 시대에 있는 논쟁이란 자체가 국가면 국가, 내 개인이면 개인이 이념 논쟁에서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면서 이게 이념이다. 이념 문제가 내한테서 별개냐? 이념 논쟁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그리려고 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식물을 하나 그려요. 나무를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오산에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가려는데, 이번 주간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념인데, 이게 어떤 이념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실물,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거든. 지난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뭐냐면, 산에 올라가면, 여러 나무, 금오산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어떤 나무를 내가 생각했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나무라 하는 그 요소를 하나 보는 거죠, 나무.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나무든지, 그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즉, 처음에는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씨앗이. 땅속에 씨앗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떨어져서, 이것이 밑에서부터 이제 그 뿌리가 발달되면서 씨앗이 터지고 뿌리가 발달되면서 하나의 떡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줄기가 조그마한 이제 떡잎이 있는 것이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식물이든지 아무리 튼튼한 것도 이게 처음에 이거 나올 때는요 아주 가냘프요. 그냥 촉 뽑으면 뻗어지는 그걸 떡잎이래요. 떡잎으로 나오다가 이게 한 1년 지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이 계절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이것이 거치면서 이게 차츰차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가지를 내잖아요, 가지를. 가지를 내고 이렇게 가지가 냅니다. 또 가지가 내는 거예요. 가지가 내고 또 가지에서 줄기에서 나온 가지,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를 지향하냐면 햇빛이라고 하는 빛을 또 싫어하는 식물도 빛이 있으면 안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나무는 거의 대부분이 햇빛을 지향하잖아요. 그 햇빛이 있으면 햇빛을 바라보는데 이것도 관계가 있어요.
햇빛을 향해서 줄기들이 그 잎사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라다가 지 혼자 자라면 되는데 옆에서 또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이 먼저 자라는 식물이 있든지 안 그러면 자라는 속도가 많아갖고 자라고 있는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럼 이 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빛에 있는 쪽으로 지가 그물을 햇빛에서 그늘을 지면은 어떡하든지 가지가요 알아서 지가 위에 이렇게 가지가 뭐 위에 이렇게 심하면은 옆에 있는 나무가 그늘을 많이 만들면은 이 가지는 이 햇빛을 향해서 막 뻗쳐가는 거예요. 막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자라는 거하고 햇빛하고 이 관계에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연동돼가지고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잎사귀를 내고 뭘 지향하느냐? 어떤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이것이 하나의 나무라고 하는 구석에서 가지 있고 잎이 있고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둥지라 하는 그 요소에 또 우리가 있다 그럴 적에 이런 요소 열매 자체는 일단 놔놨고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놔놨고 공통으로 모든 나무의 공통적인 거죠. 요거는 요까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소냐 그래. 어떤 요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이념 민주주의다. 대한민국 안에 5천만 사람들에게 우리는 민주주의라 해서 법에서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기에 7명이 7명, 5명, 5명, 9명 대부분 9명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의 그 이념적인 요소 그것이 어떤 형태냐 저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가지 한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또 위에 가지 있고 밑에 가지 있고 나중에 가지가 크면요 밑에 게 잘라져 버려요. 지 나무 지대로 밑에 걸 태화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자꾸 자라가지고 잎사귀를 최대한 높이 있는 그 가까운 가지만 살아서 밑에 있는 장가지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 톱대고 안 해도 나무 자체가 태화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옆에 나무 때문에 지가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많지 않는 데는 태화시킬 나무도 없지. 그냥 가지 있는 대로 막 번창이 시켜갖고 넓게 시켜갖고는 뭐 풍성하게 보이는 그게 일반적으로 평원에서 보이는 나무인데 숲풀 속에 있는 나무는 자기 장가지 옆에 밑에까지를 자꾸 치면서 어떻게든지 햇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의 식물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저는 거기서 이제 정의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지가 수없이 흩어지고 막 가지가 막 다르게 나오는데 어느 한 가지들 그런 가지가 형성 그 모양의 그 위치에 있는 가지는 같은 나무라도요 같은 가지 같은 방향 같은 모양의 가지는요 하나도 없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떨어지든지 밑에 있는 가지든지 위에 있던 가지든지 위에 있는 가지에서 또 뻗쳐져 나온 가지니까 한 가지 마지막 단에 열매 맺기에 딱 적당한 그 한 가지는요 한 동일한 나무에서도 한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라도 가지가 동일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 이게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이념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념이 같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9명의 대법관이 앉아서 대법관이 갔는지 가서 그 판결 마지막까지 헌법 3심까지 갔는지 모르는 이석기 의원을 이제는 의원의 이석기씨를 그 국가 업무쟁가 뭐 반란쟁가 해갖고 그 형을 2년인가 3년인가 때릴 때 7명 9명 그 법관이 똑같이 결정했느냐?
똑같은 이념이 있어서 이념이 똑같아서 그렇게 결정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념 내용은 다 틀려요. 표현하는 통로가 비슷하게 한쪽으로 어떤 몰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 요래 나오는 거지. 법 조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이념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통된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 이기다 하고 딱 방향을 돌리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의 보석거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럼 이런 나뭇가지가 결국 뭐냐면 이거 전체가 한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이런 모양,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지는 이 내용이요. 결국 이것이 인류네, 인류. 전 인류에 개인에게 있는 이념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이념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같은 건 없다. 그러면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그럴 적엔 한 개인의 이념이 잘못되었느냐, 감옥에 갈 정도냐, 국회의원으로 할 정도냐 하는 결정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에 나오는 게 그 국가사회, 제한된 어떤 범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이념을 서로 이야기할 내용 같으면은 거기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그 이념 때문에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념을 나타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약속이래, 약속. 그 약속에서 거기서 나타내야 될 이념이 아닌 다른 반대의 이념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은 철창에 가는 거고, 동일한 이념을 나타내면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자기가 이행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민주주의냐, 어디에서 공산주의냐, 그럴 때 이것은 당신은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이념 가지고는 우리 사회는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제한이 나온다. 제한이. 이념은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념은 식물에서 이거 보듯이 이념 자체가 지향하는 개인이 그 이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갖고 있다는 것은 식물을 이야기할 때 이 열매라 하는 이 요소 때문에 그래요. 요소. 한 나무에서는 결국 한 열매지 한 나무에서 두 열매를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전체가 한 인류가 어찌 보면은 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감옥에 갈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힘 가지고 자기의 이념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지고 다른 사회에 들어간다? 자기로 하여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바라는 열매가 아닌 그 열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천상 감옥에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이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은 반대되느냐 이거예요. 반대.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냐?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같은 거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러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왜 다른 게 없느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이념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회주의, 이것도 되잖아요. 주의가 들어가는 거는 뭐든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념이니까. 자유주의, 평등주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라. 자기의 이념을 나타내는데, 이 이념에서 동조되어지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주의네요, 주의. 동성애주의 되는 거예요. 이념 자체가 왜냐면 전 인류가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지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런 주의를 해서 활동하자. 그래 강령 만들고 우리 활동은 이렇게 하겠다. 사람마다 굳혀져도 다 틀리는데.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냐? 아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됐느냐? 아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됐냐? 아니다. 사회주의가 잘못됐냐? 아니다. 왜? 한 개인이 자기가 가진 어떤 이념은요 어느 누구에든지 구속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하고 같아야 하는 법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념도 하고 저 사람이 이념이 같아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위처럼 식물이 햇빛을 향해서 자라나는 어떤 식물 자체의 본연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것 때문에 다르게 가지가 있어서 나타나는 가지듯이 한 개인이 자라나면서 속해지는 환경, 자라나는 환경, 이것에 따라서 이념 자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단지 국가란 자기가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단체면 단체 단위 안에서 자기가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표현을 해내야지 전혀 엉뚱한 걸 해서 그 단체나 그 사회나 그 국가에 해를 가하는 주의다라는 것에서 이 판정이 될 때는 그 사회가 그를 멀리하든지 안 그러면 활동을 못하도록 별도로 신세를 지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석기 씨를 변호하는 사람들, 극구적으로 이석기 씨가 빠르다라고 할 때에 개념적인 행동에서의 잘못된 어떤 국가법을 적용하는 데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서 계속 변호하려고 하는 거지. 그 변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석기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자체에 대한 같이 추정을 하면요, 같이 지향을 하면은 그 사람조차도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란 분명한 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변론 같은 거 함부로 하면서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석기 씨가 주장하던 그 내용 가지고 변호사들이 아니 왜 이석기 씨가 주장한 게 왜 나빠요? 나도 그러는데요. 그래 했다가는 그 사람과도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의 행동하는 그게 아닌데, 오해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지. 상대방의 이념을 현재 국가법에 맞춰서, 되어지는 이념적으로 자꾸 변화하는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이념이 옳다 그러면서 추종하면은 그 사람조차 전체가 다 대한민국에서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다 떠나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호한 사람들도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헌법이 정하는 어떤 법에서의 이념, 어떤 통념적인 이념 자체에 대한 내용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국가에서 요구한 세금,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서 나타낸 의사는, 그래, 나는 대한민국에서 부여한 이 세금을 내면서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그 이념에 대한 그 자체 나도 동조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 좀 일 좀 해보고 싶다.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세금을 내는 거는. 분명히 의무도 있고 내야 될 의무도 있고, 반면에 냈으므로 내가 찾아 모아야 될 권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근데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국가에서 낸 세금 축내면서 국가에서 싫어하는 이념을 집행하면서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그거다 몰수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주의 자체는 잘못되거나 어떤 것도 제재를 받지 않은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독특성 있잖아요. 독특성. 아주 특이한 것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어떤 특이성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되는대로 태평양이 있고 대륙이 있고 반도 국가고, 전 세계 강대국의 제일 복판에 미국, 일본, 중국, 소련 그 복판에 대한민국이 있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유일한 하나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공산 정치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거는 민주주의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이야기는 안 되는, 그거 가면 그 반대로 철장 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 겁을 덜컥내고, 공산주의 하면 말하지 못하는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자체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래 내가 공산주의 좋아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 좋은면이 있으면은 내가 공산주의자다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 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요 감옥에 갈 내용은 없어요. 북한에서는 감옥에 가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는 그 정도 언론 가지고 그래 나 공산이 너무 좋고 공산주의자다 라고, 그래서 뭐 공산주의 정책이 나는 뭐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절대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나라 이 법이 그 사람 말하자면 제재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표현은 자기의 이념을 표현하는 그 정도 갖고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다양한 이념을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가는 데에 올바른 길을 간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다양한 말이 나오는 것도, 여러 이념의 다양한 내용들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 전체나 사회 전체에서 위협을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모임을 가진다, 그런 선동을 한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지.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자기 개인을 표현하는, 자기 이념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반대는 아닌데, 우리가 왜 공산주의란 데서 잘 모르고, 또 우리는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북한을 생각하고, 왜 공산주의 하면 우리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우리를 피해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피해주는 하나의 이념이다, 이렇게만 되어졌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공산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인식하죠.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와 경험했던, 우리와 접촉했던 그 나라들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그것에 근거해서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이라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중국에서는 공산당이라 하면서 국가 전체가 공산을 나타내는,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당 이름으로 정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하고 공산당은 또 다른 거예요. 노동당이 다르고 공산주의가 달라요. 이런 게 분명히 이게 개념으로 이렇게 내가 딱 인식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 이념 논쟁으로 생각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왜 노동당이며, 왜 사회당이며, 왜 민주당이며, 왜 공화당이며, 이런 당이 나오는 내용들. 왜 중국은 공산당을 일당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 왜 북한은 노동당으로 일당을 해서 공산주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밖으로 나타낸 말은, 북한 같은 거는 북한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전혀 달라요. 왜 거기에 공화국이 들어가고, 왜 사회주의가 들어가고, 인민이 들어가고, 복잡하게 긴 단어로. 중국은 중화민국이라 쓰면서 나라 이름은 중화민국인데, 중화민국 위에,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노동당,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이야기하면, 중국 공산주의 이야기하면요, 자기들이 싫어요. 중국 공산주의를 가면 싫어한다. 자기들은 중화민국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타내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래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은 자기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중국 내부에서만 쓰는 내용이지, 이게 공산이란 말하고 중국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타나기 싫어요. 왜? 전 인류가 공산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렇고, 전 인류가 공산주의, 공산당 하면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거는 국가 정치 형태로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 다시 자기 나라에, 자기 자국에 들어갈까 싶어서 전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겪었던 6.25 사변이나 또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지난번에 했던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남북의 갈라지는 이런 문제, 우리는 이 공산주의 정치의 문제, 소련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합세돼서 우리 남한하고 연결됐던 이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 거기에서 단순하게 누가 주장해하고 그게 어떤 정당이 나온 정도가 아니고, 남북한 인민이, 남북한 우리 국민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피를 흘렸단 말이야. 이념 때문에 피를 흘렸단 말이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게 쉽사리 씻겨지거나 역사 자체를 빼버리면 모르지만 역사가 뻔히 살아있고, 1950년 가면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화들짝하고 놀래잖아요. 또 전쟁 이라죠. 우리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왜? 1950년 이념 전쟁.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 뭔가 알아야, 내가 알아야 뭔가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정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조차도, 접근하는 것조차도 겁을 내는 거예요. 공산주의 가면 아주 겁을 내버려요. 근데 그걸 알아야, 바로 알아야 그걸 극복해서 어떤 거 비교하면서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떻고 좀 차별하면서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는 상태, 공산주의 자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말을 쓰고 다른 어떤 포장된 말을 써도 이게 공산주의의 포장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에 어떤 뭔가
접근하는 위험 세력이다. 이념의 어떤 뭉침이다. 이걸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왔다. 이게 단순한 역사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공작이 있어서 어떤 그들의 모임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탈이념적인 어떤 두뇌, 어떤 이성인의 어떤 개념 속에서 공백 상태로 있는 이념 자체에 지금 뭔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군국주의라죠. 군국주의, 일본. 왜 일본이 군국주의를 하냐? 군국주의에 대한 이념이 일본 사람이 뭉쳐있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똘똘 뭉쳐서 국가 위에 있는 당이 있고, 북한의 노동당, 세습으로 인해서 계속 내려오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 어떤 이념적인 게 있는데, 남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민주주의라고 해요, 민주주의.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요. 이렇게 나라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중국, 일본, 그 다음 소련, 전부 다 주변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이념으로 어떤 색깔을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념으로 통일되어지는 어떤 우리는 이념이라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야 라는 거고, 이념 문제가 딱 나오면 지금은 이념 시대가 아닌데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철창 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이 이념 부분에서 약한지 우선 이걸 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지금 제대로 역사적인 발걸음 통해서 조금 들어가면은 나타나는 내용이 정체가 어디서부터 이념이 시작됐는지, 왜 민주주의라 그러는지, 왜 공산주의라 그러는지, 이름을 왜 그래 붙였는지까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이념에 대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의 표현들, 이걸 나는 그러면 어느 노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거 가깝네 거기서 하나하나 해서 거기서 이념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